좋은 지적이에요. 녹화. 학생들 현대사만 제가 따로 빼가지고 편집해서 올려놓을게요. 그래서 광개토 피아노라고 이런 회사가 이렇게 왔었어. 근데 알고 보니까 여기가 뭐 하는 곳이 이게 폐차거든, 폐차. 그러니까 이 폐차를 우리가 몽고로 수출한 거야. 혹시 그거 기억나시나요, 학생들? 그 뭐야, 예를 들어 우리나라에서 무슨 물건을 버리면 이게 이제 동남아로 가거나 혹은 아프리카 사람들이 쓰는 거. 이런 거를 소비재라고 해요. 근데 여러분이 꼭 알아야 될 거, 요거 304업. 요거 시험에 나옵니다. 요거. 자, 304업이 뭐냐? 세계 흰 거, 설탕, 밀가루, 면. 이런 것들은 다 뭐냐면 일종의 농업하고 가깝죠.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런 것들은 다 농업. 자, 봅시다. 이런 것들은 다 농업에 가깝잖아. 그지? 근데 이런 물건들이 다 어디에서 오는 거야? 미국에서 오는 거야. 그럼 미국에서 와서 우리나라도 그때 당시 한국은 이때 당시 무슨 국가야? 농업 국가야. 그러니까 당연히 미국에서 이 농업을 수입해 와서 또 한국에서 이 농업을 파니까 한국에 있는 농업 경제는 어떻게 되겠어? 파탄 나는 거지.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미국의 농수산물이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거야. 근데 우리나라의 주력이 뭐야? 다 농수산물이잖아. 이때는. 지금은 우리나라 주력이 뭐 반도체라든가 뭐 한류라든가 또 뭐 있노? 자동차라든가 조선 뭐 이런 것들이 우리나라에 지금 그 뭐야 먹고 사는데 가장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면 지금은 이거 아니야? 이때는 농업이잖아. 근데 미국의 농업 시설이 들어오기 때문에 이때 당시에 경제가 파탄 나는 거야. 선생님, 선생님 무슨 말을 하는지 이도 모르겠어요. 그러면 그냥 300만 해라. 300. 알겠죠? 300만 하시면 됩니다. 자, 그다음 넘어와서 이 마이크를 최대한 좀 가까이 대봤는데 지금 목소리가 괜찮은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비도 오고, 그죠? 자, 그다음에 경제 위기 봅시다. 이거는 PPT랑 내용이 좀 다르네. 자, 경제를 보면은 사회 경제적 기반의 붕괴. 그다음에 대미 종속 경제. 이게 뭔 말이냐면은 이제 미국이 경제가 안 좋아지면 우리도 경제가 안 좋아지는 거야. 그리고 정부와 결탁한 기업이 등장했다. 그다음에 대미 원조 급감. 이런 것들 때문에 경제 위기가 왔다. 이런 거 시험에 안 나와요. 여러분이 봐야 될 건 이거예요. 요거 별표 꼭 치세요. 학생들 304업 나오면 무조건 그 이승만 찍어야 돼요. 자, 이승만 정부의 독재 정치 보겠습니다. 자, 1. 자유당 창당. 요거 학생들 줄 거 놓으시고 중요한 건 아니지만 보기로 나온다. 자유당 이승만을 사랑하는 모임입니다. 이승만 정권이 친일파와 손을 잡았다는 정치적 약점을 극복하기 위해 반공 정책을 추진하였다. 이승만을 지지하는 당을 창당했다. 뭐 이것도 있겠지만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국회에 자신을 지지하는 세력을 만들고자 하였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대통령도 약간 그런 식으로 하고 계시죠. 그게 옳고 나쁘다는 걸 떠나서 대통령이 되면은 그게 옳고 나쁘다라는 걸 떠나서 어찌됐든 자신의 권력을 계속 강화하고 싶어하는 게 당연히 권력자로서 하는 일이죠. 하면서 편집해야겠네. 자, 그 다음에 나오는 거 발췌개헌 봅시다. 발췌개헌. 요거 우리 이승만 정부의 비리, 국민방위군 사건. 이거 6.25 전쟁 중에 있었던 거죠. 6.25 전쟁 중. 밑에도 6.25 전쟁 중. 오늘 문제 풀면서 나왔는데 보도연맹이라고. 그죠? 요거 꼭 적어두시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이제 있었다만 알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발췌개헌 보겠습니다. 학생들 발췌개헌. 발췌개헌도 6.25 전쟁 중에 한 거죠. 발췌개헌을 다른 말로 뭐라고 하냐면 1차 개헌이라고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넘어가서 1950년 5월 30일 제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국회의원 선거를 제가 다른 말로 총선이란다 했죠. 총선에서 무소속이 대거 당선되면서 이승만 세력의 급감과 동시에 다음 대선도 장담할 수 없게 되었다. 자, 부산 정치 파동 이거 했고, 자 여기에서 중요한 거 대한민국 역사상 첫 개헌이다. 이걸 다른 말로 1차 개헌이라고 한다. 자, 이때 당시에 헌법을 바꾸려면 국회의원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구해야 한다. 그 다음에 넘어가서 대통령 중심제 임기는 4년. 자, 요게 제일 중요하죠. 요거 대통령은 간선제에서 직선제로 바꾸었다. 이게 제일 중요해요. 자, 여기까지가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한 겁니다. 오늘 아침에. 자, 4.4.5.입 사건 봅시다. 4.4.5.입 사건. 학생들 4.4.5.입 사건은 시험에 나옵니다. 4.4.5.입 사건을 다른 말로 2차 개헌이라고 하는데, 요걸 올릴까? 그냥 잘 이게 낫겠다. 2차 개헌이라고 하는데, 자, 지금부터 제가 설명한 걸 잘 듣습니다. 이거 스토리를 이해해야 돼요. 자, 우리 1대 대통령 선거를 했어요. 자, 우리 이걸 좀 어디다가 적어두세요. 1대 대통령 선거를 했어. 1대 대통령 선거는 언제 했겠어? 1948년도에 했어. 그지? 1차 대통령 선거를 했는데 이때는 대통령 선거를 했는데 이때가 언제겠어? 간선제야. 여기까지 이해를 했죠? 그래서 누가 당선돼? 이승만이 당선돼. 그 다음에 몇 대 대통령 선거야? 2대 대통령 선거야. 근데 2도 대통령 선거는 내가 몇 년도인지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2대 대통령 선거는 6.25 중에 했어. 그리고 이게 적용됐어. 발췌 개헌이 적용됐어. 그러면 발췌 개헌이 적용됐다는 얘기는 대통령 간선제에서 이제 뭘로 바뀌는 얘기예요? 직선제로 바뀌어서 대통령 선거를 치룬 거야. 뭔 말인지 알겠죠?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여기에서 이제 중요한 포인트가 나오는데, 우리나라는 대통령을 이때 당시에 몇 번 할 수 있어요? 4년에 중임을 해야 돼요. 여러분, 중임 연임이 중요한 게 아니라 대통령을 4년에 2번 한다는 게 중요해요. 그러면 이제 대통령을 2번만 딱 하면 진짜 이제 물러나야 돼. 뭐 낙향해야 돼 그냥. 근데 이 할아버지가 더 하고 싶은 거야.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야? 3대 대통령을 하고 싶어. 그러면 여기가 이제 포인트죠. 뭘 해야 될 것 같아요? 대통령 한 번 더 하고 싶으면 개헌을 해야 되는 거예요. 헌법을 고쳐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4.4.5.입 사건이라고 해. 이때 당시에 국회의원 수가 210명이었어요. 210명. 근데 이때 당시에 국회의원 수가 210명이었는데 국회에 몇 분의 몇의 동의가 있어야 돼? 3분의 2의 동의가 있어야 돼. 학생들 지금 힘들고 잠 오시는 거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런데 수업을 들을 때 자꾸 내가 얘기할 때 자꾸 잠 깨려고 뭘 같이 얘기해 본다든가 떠든다거나 뭐 아니면 잠 오면 서서 듣는다든가 뭐 그런 걸 좀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자, 3분의 2의 동의를 얻어야 된대. 그래서 135명 이상이 돼야 돼.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수학에서 이상이라는 거는 135명과 5명도 포함이잖아. 그지? 근데 이게 나도 이건 잘 모르겠는데, 뭐 나도 이게 수학 쪽이라서 잘 모르겠는데, 이게 누가 바보 같은 놈이 있었나 봐. 135가
넘느냐 안 넘느냐 갖고 이제 싸움이 일어난 거야. 이것 때문에. 어떤 쪽은 135 이상이 돼야 된다. 100 그러니까 얼마가 돼야 된다는 거야. 136이 돼야 된다. 아니다. 135만 되면 된다 하고 이제 싸움이 난 거야. 그래서 이때 당시에 그 국회에서 서울대학교 수학교육학과 교수가 와가지고 뭐라고 했냐면 135 뒤에 안 보이는 소수점이 있다는 거야. 그래서 이 소수점을 반올림하면 어떻게 돼요? 이게 되죠. 그래서 숫자를 올렸다. 사사로이 숫자를 올렸다 해서 사사오입이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이걸 뭐라고 하냐면 비꼬는 용어로 뭐라고 하냐면 요거를 소수점 사건이라고 해요. 이 비꼬는 용어로. 알겠죠? 자, 여기까지 했습니다. 저 물 떠올 테니까 여러분 모르는 거 있으면 질문 좀 해보세요. 여기까지 했는데 일단 사사오입이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그러면 질문을 채팅창에 좀 남겨주세요. 여러분 아마 필기하면서 본다고 지금 정신이 없는 것 같은데. 자,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넘어가도 될 것 같으면 숫자 1 좀 눌러주세요. 자,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거 초대 대통령을 여러 번 할 수 있다. 이게 중요하죠. 초대 대통령. 초대 대통령이라는 건 뭐냐면 누구야? 여원이가 날 초대해 그 초대가 아니고 처음 하는 대통령은 대통령을 연임할 수 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부통령이 대통령직을 승계한다. 이게 뭔 말이냐면 이때 당시에 이승만 대통령이 나이가 70에서 80 넘어갈 때였다고. 이때 당시 나이가 어떻게 됐을까 진짜. 이때 당시 이승만 대통령 나이가 어떻게 됐을까? 잠시만 이제 그걸 설명해 볼게. 자, 이때 당시에 이렇게 보니까 이승만 대통령이 보니까 내가 지금 검색을 해봤는데 오잉? 오, 필기 날라갔다. 오 마이 갓. 아, 오 마이 갓. 나 필기 잘했을 거라 믿고. 자, 봐봐. 4.4.5입 사건은 일단 135라는 이 국회의 의원 수를 어떻게 한 사건이라고? 조작한 사건이야. 그래서 초대 대통령은 대통령을 원래 2번만 해야 되는데 이제 몇 번 할 수 있다는 거야? 3번 할 수 있다. 이게 중요한 거. 이게 제일 중요하고. 그리고 이때 당시에 그 누구야? 이승만 대통령님이 보니까 지금 1875년생이네. 그럼 이때가 몇 년이야? 몇 살이고 계산이 안 되노? 1954년도 빼기 1875. 이거 계산 좀 해봐라 이거. 9 올라가고 4 79세네. 79세.
요때가 79세네. 이때 당시에 인간의 수명이 한 65세에서 60세였거든. 그치, 거의 80이지. 80. 그래, 맞다, 80이라고 해야 되지. 우리나라는 그게 만 나이가 있으니까. 그래서 이때 당시에 봐봐, 대통령이 80이잖아. 그럼 이 사람이 언제 죽어도 이상하지가 않아. 그 우리나라 기준으로 보자. 우리나라에서는 대통령이 사망하면 누가 권력을 계승하냐면 국무총리가 권력을 계승해. 근데 국무총리가 사망을 하면 내가 알기로 교육부 장관인가? 교육부 장관이 그 다음에 권력을 계승해. 그리고 교육부 장관까지 죽으면은 이제 그 재정부 장관이 이제 권력을 계승해. 재정부. 근데 이때 당시에 대통령이 사망하잖아. 그러면 이 대통령의 권력을 지금 없는 직책이지만 부통령이 계승한다고 돼 있어. 알겠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넘어가서 이걸 적어 놓을까? 자, 그 다음에 내나 직선제, 여기 반올림 적어놨지. 이거를 비꼬는 말로 뭐라고 한다고? 소수점 사건이라 한다. 자, 그 다음에 자 3대 대통령 선거 합니다. 자, 다시 필기를 또 해볼게요. 자, 1대 대통령 선거. 학생들 현대사는 쉽기 때문에 계속해서 반복해서 보면 맞출 수 있어요. 그래서 솔직히 얘기하면 현대사 전날만 바짝 해도 다 맞출 수 있어요. 이거 재원국회에서 한 거죠. 재원국회에서 뭘로 했다? 간선제로 했다. 그 다음에 발췌개헌. 발췌개헌. 발췌개헌은 간선에서 뭘로 바꿨다? 직선으로 바꿨다. 그리고 국회를 둘러 나눴다. 양원제. 그리고 2대 대통령 선거를 했다. 2대 대통령 선거는 뭘로 치러졌다? 직선제로 실시가 되었다. 그리고 나서 발췌 4.4 오입 개헌을 한다. 대통령을 2번만 해야 되는데 난 2번이 싫어. 몇 번 해야 돼? 3번 하게 된 거야. 3번. 대통령을 3번 하게 된 거야. 그리고 대통령이 사망하면 누가 계승한다? 부통령이 권력을 계승한다. 요렇게. 그리고 이제 뭐 한다? 3대 대통령 선거가 실시돼요. 그냥 말 나온 김에 다 할게요. 3대 대통령 선거를 했는데 여기서도 이승만이 당선이 돼. 근데 이승만이 당선이 됐는데 그 다음에 이제 있었던 일이 뭐냐면은 이제 4대 대통령 선거를 해야 돼. 또 이 아저씨가 또 나왔어. 이 아저씨가 또 나왔어. 이 아저씨가 또 나왔는데 이 아저씨가 또 나오니까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야. 사람들이 이제 그만했으면 좋겠다던 얘기도 나왔어. 그리고 이때 당시에 이승만 대통령이 죽을 시에는 누가 권력을 계승해? 부통령이 권력을 계승하잖아.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부통령 선거를 조작해야 되는 거야. 얘들아, 4대 대통령 선거는 대통령 선거를 조작한 게 아니고 부통령 선거를 조작한 거다. 그러면 왜 부통령 선거를 조작했는지를 지금부터 볼게요. 자, 학생들 잘 봅시다. 이제부터 이야기하는 거 잘 들어야 돼요. 3대 대통령 선거 실시. 학생들 잠시 조금 여러분 잠 깨라고 얘기해 봅시다. 여기에서 여당이 어디예요? 여당. 여당이 어디입니까? 자유당이죠, 자유당. 여당이 자유당. 그 다음에 민주당은 야당이죠.
여기 무소속도 엄연히 따지면 야당이죠. 그죠? 자, 지금부터 제가 설명한 걸 잘 듣습니다, 여러분. 이승만 자, 우리나라에서는 학생들, 우리나라에서는 국무총리를 누가 임명해요? 우리나라에서 국무총리 누가 임명해? 대통령이 임명하지. 자, 지금부터 내가 설명을 잘 들어봐. 이거 이해를 해야지 너희들 배울 수가 있다. 대통령은 이때 당시에 대통령은 간선제가 아니라 직선제야. 여기까지 이해가 됐지? 누가 뽑는 거야? 국민이 뽑는 거야. 그지? 그리고 부통령은 누가 뽑는 걸까? 이것도 국민이 뽑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되냐? 자, 봅시다. 이승만이 나왔어. 그럼 이승만이 직선제로 당선이 됐어. 근데 반대쪽에 부통령이 나랑 같은 당에 있어도 되는, 같은 당에 있는 애가 뽑히면 좋을 건데 한 번씩 대통령과 반대되는 애가 뽑힐 수도 있어. 그러니까 한마디로 야당에서 부통령이 된다고.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대통령은 여당을 뽑고 부통령은 야당을 뽑는 거야. 이게 뭔 말인지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간단히 얘기하면 지금 대통령이 윤석열 대통령이시잖아요.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이 국무총리를 임명하잖아요. 그렇잖아요. 국무총리를 임명하잖아요. 근데 우리 이때로 대입을 해보면 국무총리도 국민이 선출을 해서 여당이 될 수가 있고 야당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알겠습니까? 자, 이거 이해가 안 되시는 분. 이거 이해를 해야지 4.19 혁명이 이해가 돼. 그러니까 지금 3대 대통령 선거를 했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승만이 당선이 됐는데 반대쪽에 얘가 당선이 된 거야. 그러면 둘이 생각이 같겠어, 다르겠어? 다르겠지. 그지? 그리고 또 중요한 건 뭐냐면 이승만이 당선이 됐는데 이 조봉암이라는 사람이 이때 30%의 득표를 얻어요. 학생들 30% 득표를 얻으면은 다음 대통령 후보다. 그럼 이승만의 입장에서는 자신의 권력을 방해하는 사람이 누구겠어? 이 사람. 이 사람 아니야? 그럼 이 사람들을 제거해야겠지. 자기 입장에서는. 뭔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이승만 입장에서는 이 사람이 돼야 되는 거야. 부통령에. 왜? 자기가 죽으면 권력을 누가 계승하니까 이 사람이 계승하기 때문에.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이때 당시에 독재 반대 투쟁이 일어나는데 장면 부통령 피격 사건이라는 게 일어나는데 이게 뭐냐면 장면이라는 사람이 가다가 이제 뭐 칼에 맞는 일이 벌어져요. 근데 뭐 어찌됐든 살았고 그 다음에 진보당 습격 사건 이 사람을 간첩 혐의로 사형시켜요. 그리고 요 신문 지난번에 한능검에 보기로 나왔어요. 경향신문이 폐간됐는데 이 경향신문이 왜 폐간됐냐면 이승만 정부의 독재 정치를 비판했다가 폐간당해요. 됐습니까? 적었습니까? 자,
4.19 혁명 봅시다. 자, 좀만 힘냅시다. 4.19 혁명. 4.19 혁명의 원인은 3.15 부정선거다. 4대 대통령 선거. 이기붕 부통령 만들기 프로젝트. 한마디로 이기붕을 부통령으로 만들어야 돼. 이게 중요해. 이 사람을 부통령으로 만들어야 돼. 그래서 이때 당시 어떤 일이 있었냐면 투표할 때 나랑 여원이 민정이가 같이 들어가가지고 이기붕을 안 찍었다. 그러면 다음날 뭐 시체로 발견돼 있다든가 뭐 이런 거. 그리고 투표함 바꿔치기 뭐 이런 거. 그리고 단체로 표를 무효표 만들기 뭐 이런 거. 그래서 투표를 조작합니다. 그게 바로 3.15 부정선거. 학생들 3.15 부정선거만 물어보는 거 시험에 안 나온디. 그리고 선거를 조작한다는 얘기가 소문으로 일어나면서 대구에서 학생들이 선거의 투명성을 요구해요. 그리고 이 대구에서 시위가 일어났던 것이 마산까지 일어나게 되고, 그리고 마산에서 시위하는 과정에서 많은 시신들이 사상자가 발생하고, 그다음에 이거 너무 유명하죠. 우리 마산 창원 사는 사람들한테는 이거 너무 유명하죠. 김주열 시신 발견. 학생들 여기가 이 김주열 선생님이 이렇게 발견이 된 거예요. 이거 이렇게 지금 학생들 이게 뭐 이 사진이죠. 이 사진. 그죠? 이거 학생들 이거 군용 탱크한테 쏘는 최루탄인데 탱크를 뚫어가지고 탱크 조종사들이 숨을 못 쉬게 하는 그런 포탄인데 이거를 학생한테 쏜 거예요. 지금 얼굴에다 쏜 거예요. 그래서 이 얼굴이 뚫려가지고 이 학생의 시신이 발견되면 사람들이 분노할까봐 이거를 마산 앞바다에 버렸다고. 그래서 마산 앞바다에 버렸는데 어디노? 요렇게 생긴대요. 여기 마산 앞바다 요렇게. 학생들 여기가 어디냐면은 그 마산 이마트 있는데요. 마산 이마트 있는데 그 마산 이마트 주변에 오면은 그 외제차 많이 파는 데 있거든요. 그 주변에서 이게 일어났어요. 자, 그리고 시가 확산이 됐다. 학생들 요 순서 나열하는 건 시험에 안 나와. 그럼 뭐가 시험에 나오냐? 요거. 이거는 보기로 나왔디. 근데 뭐가 제일 많이 나오냐? 요거. 자, 여기에 보면 부통령 선거를 조작했다. 그게 3.15 부정선거. 그래서 이거에 대한 분노로 이제 뭐가 일어났다? 4.19 혁명이 일어나. 3.15 부정선거 시위하는 과정에서 김주열 시신이 발견되고, 학생들 이 4.19 혁명 때 전국의 모든 학생들이 다 시위에 나섰지. 그 지난번에 역사전을 그날에 보니까 시위가 엄청나게 확산됐는데 이때 청소년 대표로 그 설민석 선생 아버님이 이때 그 이승만 대통령을 만나갖고 얘기를 했다 하더라고. 뭐 그런 거 얘기하더라고. 그리고 여기 4.19 혁명이라고 돼 있는데 4.19 혁명의 결과가 시험에 나온다. 첫째, 이승만이 하야했다. 그 다음에 요거 시험에 나오는데 허정의 과도 정부가 세워진다. 그리고 3차 개헌이 실시된다. 요거 시험에 엄청 많이 나옵니다. 학생들 혹시 시간이 되시면 여기 지금 화면에 있는 거 꼭 찍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니면 한 분이 좀 찍고 공유를 해주시든가.
자,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서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허정의 과도 정부. 자, 지금부터 설명한 거 잘 듣습니다. 허정의 과도 정부가 뭐냐면, 자, 지금부터 설명을 잘 들어요. 자, 우리가 한번 학생들 잘 모르겠지만 박근혜 대통령이 4년 차 때 하야를 하셨. 이때 박근혜 대통령이 4년 차 때 이제 탄핵을 당하셨잖아. 4년 차 때. 그럼 우리나라 대통령 임기는 몇 년이야? 5년을 해야 돼. 근데 이때 탄핵을 일단 어떻게 됐든 탄핵을 겪은 거 아니야? 그러면 우리나라는 대통령이 탄핵되면 6개월 안에 대통령 선거를 해야 돼. 6개월 안에. 그러면 6개월 동안 이게 권력이 비어 있는 상태잖아. 6개월 동안 권력이 비어 있는 상태잖아. 그리고 이 그다음에 우리가 대통령 선거를 해서 그다음에 문재인 정부가 나오는 거 아니야. 이렇게 된 거야. 그러면 요 가운데 있었던 시기에는 우리나라를 누가 다 통치자였냐? 황교안이라는 사람이 통치자였어.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겠지. 이승만 정부가 있다. 근데 이승만 정부가 지금 하야를 했어. 그러면은 가운데 뭐가 되겠어? 권력이 비어 있겠지. 그리고 다시 뭐 해야 돼? 대통령 선거를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렇잖아. 대통령 선거를 해야 돼. 그럼 이 가운데에 임시로 대통령을 맡은 사람이 있어. 그 사람이 허정이라 뜻이야. 그래서 이걸 허정의 과도 정부라고 하는 거야. 아시겠습니까?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요거 3차 개헌을 실시한다. 자, 3차 개헌 볼게요. 자, 3차 개헌 어디 있노? 자, 3차 개헌 학생들 시험에 나옵니다. 어떻게 시험에 나오냐면 4.19 혁명 이후에 있었던 일을 고르시오. 그러면은 3차 개헌을 했다. 또 허정의 과도 정부가 있었다. 이렇게 공부하시면 돼요. 그러면 3차 개헌 볼게요. 3차 개헌. 일단 이거 제일 중요하다. 내각 책임제. 학생들 내각이라는 얘기를 제가 수업 시간에 자주 했는데 내각이라는 거는 이제 신하가 통치하는 거예요. 신하라고 하면 안 되겠다. 관료들이 통치하는 거예요. 관료. 이게 뭔 말이냐면 대통령이 있고 국회가 있는데 잘 들어야 돼. 이거 이해를 잘해야 돼. 대통령은 권력이 없어. 그럼 모든 권력은 누가 가지고 있냐? 국회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국회. 과도라는 뜻이 넘어가는 과정. 넘어가는 정부. 일종의 임시로 만들어진 정부. 임시 정부라고 보시면 돼요. 과도라는 뜻이 넘어간다는 뜻이거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지금 보면 허정의 과도 정부일 때 지금 3차 개헌을 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3차 개헌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자, 모든 권력은 다 누가 가진다? 국회가 가지는 거야. 그 학생들 그 우리나라에 지금 뭐 국민의힘이 있고 더불어민주당이 있고 그렇잖아. 그럼 예를 들어 볼게. 국민의힘이 예를 들어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 뭐 이렇게 있다. 국민의힘이 다수당이 되었다. 다수라는 뜻이 인원수가 많은 당이 되었다. 그러면 다수당이 되었다고 하면 이 사람들이 이제 집권당이 되는 거야. 집권당이 돼가지고 여기에서 장관도 나오고 뭐 총리도 나오고 뭐 이게 되는 거야. 근데 얘네들이 못했어. 그래서 이쪽으로 넘어갔어. 그럼 얘네들이 다수당이 됐다. 그럼 여기에서 이제 뭐 당 대표가 국가를 이끄는 거야. 그래서 이때 당시에 국회 대장이 누구였냐면 장면이야. 그리고 대통령 선거를 했는데 윤보선이야. 자, 지금부터 제가 설명한 거 잘 들으세요. 윤보선과 장면 중 누가 국가를 이끄는 권력자야?
윤보선과 장면 중 누가 권력을 이끄는 사람이야? 장면입니다. 장면. 내각 책임제이기 때문에 이게 어렵죠. 그러니까 내각이라는 게 국회가 권력을 장악하는 것. 그럼 대통령은 상징적인 존재. 권력은 없어요. 국회가 모든 권력을 가져요. 그게 누구다? 국회가 모든 권력을 가지는데 여기에 대장이 누구냐? 국무총리가 권력자인 거야. 근데 이때 당시 국무총리가 누구냐? 장면이야, 장면. 이해했습니까? 그러니까 왜 이런 일이 벌어졌냐면 대통령에게 모든 권력을 주는 것은 위험하다 이렇게 판단을 한 거야. 그래서 대통령의 권력을 누가 가진다? 내각이 가진다는 거야. 여기서 내각이라는 게 뭐야? 국회가 권력을 가진다라는 뜻입니다. 이해했습니까? 자, 그럼 말 나온 김에 다시 한번 복습해 볼게요. 자, 이승만 정권의 비리 순서. 첫 번째, 발췌개헌. 자, 발췌개헌. 대통령 간선제를 어떻게 한다? 직선제로 고친다. 그죠? 그 다음에 4.4 5.입 사건. 시험에 이게 진짜 시험에 나오는 겁니다. 4.4 5.입 사건은 초대 대통령은 몇 번 할 수 있다? 3번 할 수 있다. 그리고 대통령이 사망하면 누가 권력을 계승한다? 부통령이 계승한다. 그리고 국회를 둘로 나눈다. 그게 뭐다? 양원제로 나눈다. 그 다음에 4.4 5.입을 하고 나서 그 다음에 4.19 혁명이죠. 근데 4.19 혁명을 공부하려면 이거부터 하자. 3.15 부정선거를 하게 된다. 그리고 4.19 혁명을 하게 된다. 3.15 부정선거 시위하는 과정에서 김주열의 시신이 발견됐다. 그리고 4.19 혁명에서 이승만이 하야했다. 그 다음에 요 끝으로 가서 그리고 허정의 과도 정부를 수립했다. 여기서 과도라는 건 임시 정부입니다. 그리고 3차 개헌을 하게 된다. 3차 개헌은 국가의 모든 권력은 이제 누가 가진다? 내각, 국회가 가진다. 내각 책임제로 간다. 됐습니까? 그래서 내각 책임제로 간다. 그 다음에 갑자기 내각 책임제로 간다. 그 다음에 요거 국회를 둘로 나눈다. 국회 양원제. 거기 보면 참의원이 있고 민의원이 있는데 요 단어 반드시 외우세요. 참의원은 오늘 얘기하면은 상원, 민의원은 하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회가 너무 힘이 세지면 안 되니까 국회가 둘로 나눈 거야. 그리고 이 내각의 책임자로 누가 임명이 되었? 내각의 책임자로 누가 뽑혔다? 장면이 뽑혔다. 이렇게 순서가 이렇게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질문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예, 다른 거예요. 근데 4차 때 양원제를 공부하시는 게 더 고득점이 됩니다. 그냥 이렇게 공부하셔요. 3차는 미니원, 참이원 이렇게 공부하시는 게 더 좋을 겁니다. 요거 한번 풀어보세요. 그렇지. 야, 민정이 현대사 에이스네. 요거 한번 풀어보세요. 민정이 현대사의 메시네. 뭐 보고 풀면 돼요? 그죠? 일종의 이게 내각 책임제죠. 음. 몇 차기현? 3차기현. 정답은 요거죠. 요거는 재헌국회. 그죠? 이렇게 보면 될 것 같다. 자, 학생들 윤보선 정부만 좀 보고 마칠게요. 윤보선 정부. 윤보선 정부는 시험에 안 나와요. 학생들 편집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제목이 올라가서 죄송합니다. 자, 봅시다. 윤보선 정부. 자, 야, 얘들아 물어보자. 윤보선이 중요한 거야? 장면이 중요한 거야? 장면이 중요하다. 자, 얘들아 봐봐. 자유당이 있었어. 자유당이 이승만을 사랑하는 모임이야. 근데 얘네들이 붕괴했어. 왜 붕괴했어? 얘네들이 일종의 여당이었잖아. 야당은 누구야? 이때 당시에 민주당이었어. 근데 얘네들이 붕괴했어. 왜 붕괴했어? 4.29 혁명. 이것 때문에 붕괴가 됐어. 그래서 이 민주당이 새로운 뭐가 됐어? 여당이 된 거야. 근데 이 민주당 내부에서도 갈등이 있었어. 왜 갈등이 있었냐? 이게 구 세력과 신 세력이 있었거든. 다들 표정이 또 붕당 정치인가?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구 세력이 누구였냐면 윤보선이야. 신 세력은 누구냐? 장면이야. 근데 지금 누가 권력을 잡고 있는 거야? 얘네들이 잡고 있어. 왜? 이것 때문에. 뭔 말인지 알겠지? 그러면 이거 시험에 안 나와. 근데 이렇게 있다는 얘기는 결론적으로 뭐가 발생한다는 얘기야? 갈등. 음. 그거를 알고 계시면 됩니다. 자, 국회의원 선거에서 민주당이 압승을 했다. 뭐 당연한 거겠지. 그리고 내각 책임제에 따른 대통령 윤보선 국무총 여기 줄 거라. 이 사람 줄 거라. 국무총리 장면으로 하는 내각이 수립되었다. 그러니까 이게 뭔 말이냐면은 윤보선이라는 사람은 대통령 중심제로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을 거야. 왜? 자기가 대통령이니까. 근데 장면은 자기가 국무총리니까 뭘로 가야 된다 생각해? 내각 책임제로 가야 된다고 생각을 했겠지. 그리고 실제로 나이가 윤보선이 더 많았고 장면보다는 10살 선배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윤보선 입장에서는 장면이 마음에 안 들었지. 자, 이거는 그냥 읽어보시고 학생들 요거 시험에 나온다. 지방자치대 실시. 요거 줄 거라. 지방자치대 실시. 학생들 지방자치대가 뭐예요? 민정이 어디 산다 했지? 마산 사나?
그다음에 누구야? 여원이는 진에 사나? 그럼 내가 여원이랑 친해. 그럼 내가 여원이한테 진해 시장을 시켜주는 거야. 내가 민정이랑 친해. 그럼 민정이를 민정이를 창원 시장으로 시켜주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뭐냐면 대통령의 마음에 따라 막 시켜주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나? 근데 이제 지방자치제라는 건 뭐냐면 지방에 있는 사람들이 선거를 통해서 누굴 뽑는 거야? 통치자를 뽑는 거야. 우리가 지금 이 지방 얘들아 요거 지금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하는 거 아니야? 지방자치제라는 건 뭐야? 지방자치제라는 건 도지사, 시장을 누가 뽑아? 우리가 뽑아. 4년에 4번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뽑아. 그러면 조선시대로 얘기하면 얘네들이 수령 아니야? 수령? 그지? 그러면 여기에 수령들이 이렇게 오면 수령들이 어디에 가서 인사해야 돼? 지방에 오면 유양소에 가서 인사해야겠지. 이 유양소가 뭐 어디냐? 오늘로 따지면 시의원, 도의원 이런 사람들 아니야? 이것도 요새 누가 뽑아? 우리가 선거를 통해서 뽑지. 그지? 근데 이러한 지방자치제를 언제 처음 실시하냐? 장면 내각이 실시한 거야. 근데 어디 지역만 했냐? 서울 지역만 일단 먼저 해봤어. 알겠지? 어. 그러면 여기에서 서울에서 실시했다는 얘기는 서울시장 선출이겠지. 그다음에 요거 3.15 부정선거자를 조사한다. 소급 입법은 제가 얘기했죠. 음. 여기까지. 진도는 일단 여기까지 할게요. 학생들 이승만하고 박정희 대통령만 잘해도 현대사는 끝납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라고 보시면 돼요. 요때는 실시 결정 이렇게 하고 요때는 실시 이렇게 할까? 이렇게 보면 되겠네. 시험에 장면 내각이 많이 시험에 나오면 지난번에 시험에 뭐가 나왔냐면 이렇게 나왔어. 앞에 나왔던 거 이거네. 지난번에 미니원하고 참의원 내놓고 이거 했을 시기의 내용으로 옳은 것은 뭐 지방자치제 실시, 그 다음에 뭐 4차 개헌 이런 거, 이런 것들이 이제 시험에 나왔어요. 됐습니까? 진도는 여기서 마칠까요? 자, 그러면 여기까지 해서